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거대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경제적 불평등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와 기회가 과연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86대 1.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199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가 가장 가난한 20%보다 무려 86배나 더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1820년에는 이 비율이 겨우 3대 1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200년 사이에 불평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졌는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그럼 오늘날 이 부로 나뉜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규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속 얘기할 경제적 불평등,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건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느냐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심지어는 정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불공평하게 분배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불평등 어떻게 객관적인 숫자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진위계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0에 가까우면 아주 평등한 거고요. 1에 가까우면 완전 불평등한 사회라는 뜻이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스웨덴 같은 나라는 비교적 평등한 편에 속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불평등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 3, 이게 아마 오늘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딱 이 세 사람이 가진 재산이요.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그러니까 약 1억 6천만 명이 가진 재산을 다 합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부가 얼마나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죠. 아니, 대체 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격차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지금부터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불평등을 키운 핵심적인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늪에 빠져 있었어요. 경제는 멈췄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기존의 방식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여기 타임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마거릿 태처가,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등장해서 경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생각이 바로 신자유주의였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정부는 좀 빠지고 모든 걸 시장의 자유에 맡기자, 이거였죠. 자유롭게 경쟁하다 보면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편에서는 덕분에 전 세계 무역이 활발해지고 경제 파이도 커지고 물가도 안정되지 않았냐고 주장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결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재앙도 겪지 않았냐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자, 이렇게 배경이 복잡한데요. 그럼 전 세계는 이 문제를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인류 역사상 전례 없었던 세계적인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015년입니다. 이 해가 정말 중요한데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함께 해결하자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청사진이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줄여서 SDG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확히 10번째 목표 10, 이 바로 이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목표 10이 내건 사명은 아주 분명하고 또 야심찹니다. 한 나라 안에서의 불평등은 물론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대한 격차까지 모두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목표는 거창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겠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목표 10을 움직이는 세부 전략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각 나라 안에서 공정성을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공정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큰 바퀴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세부 목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40%의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격차가 줄어들 테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죠. 그리고 이건 목표 10이 꿈꾸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이 뭐든, 장애가 있든 없든, 인종이나 출신, 종교가 어떻든 간에 그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다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인데요.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돈, 바로 그 해외 송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이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확 낮추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돈을 줄여서 그만큼 더 많은 돈이 실제 가족들 손에 들어가게 하자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수백만 가구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금융 불안정성과도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자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한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평등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정말 엄청난 수준의 불평등이라는 현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구체적이고 세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두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이 평등을 위한 계획이 과연 이 불평등한 세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앞으로 우리 모두의 행동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